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봄이 되면 유독 기운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진 않으세요? 이럴 때는 제철 생선으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왜 봄에 도다리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엄마, 아빠, 도다리가 봄 생선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이유도 있어요. 도다리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이에요. 흰살 생선이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하자면 고등어나 꽁치처럼 등이 파란 생선들과 달리 살 자체에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에요. 도다리는 지방 함량이 낮고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데 그 담백함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덜 준답니다.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흰살 생선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도다리는 소화가 잘 돼서 속이 예민한 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진 분들께도 잘 맞는 생선이에요. 단백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단백질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고기류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도다리처럼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은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속이 훨씬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생선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오메가-3는 사실 등푸른 생선에 특히 풍부해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들이 대표적이죠. 도다리 같은 흰살 생선에도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긴 하지만 오메가-3가 목적이시다면 등푸른 생선 쪽이 더 효과적이에요. 도다리의 진짜 강점은 오메가-3보다는 양질의 단백질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에 있어요. 도다리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타우린이라는 이름은 피로 회복 음료에서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고 간 건강에도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다리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진다고들 했던데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에요. 비타민 B군도 빠질 수 없어요. 도다리에는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봄에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피로가 더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다리 같은 생선을 꾸준히 드시는 게 피로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도다리에는 비타민 어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어는 면역력을 유지하고 감염성 질환을 막는데 관여하는 성분이라 봄철 환절기에 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왜 다른 흰살 생선이 아니라 도다리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도다리는 광어나 대구 같은 다른 흰살 생선과 영양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봄에 자연산으로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는 계절성이 있어요. 도다리는 양식이 거의 되지 않는 생선이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생선은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영양 구성 면에서 더 고르게 영양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또 하나, 도다리와 쑥을 함께 넣어 끓이는 도다리 쑥국도 주목할 만해요. 도다리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수용성 성분이라 국물에 잘 녹아 나오는데 쑥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많아요. 국물로 끓이면 두 재료에서 나온 영양소가 국물 안에 한꺼번에 녹아들어 먹기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된다는 게 영양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예요. 도다리에 부족한 비타민 어나 비타민 C, 섬유질을 쑥이 채워주니 두 재료가 서로 보완이 잘 되는 궁합이에요. 칼로리도 낮은 편이에요. 도다리 쑥국은 백지당 약 65kcal 정도로 드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적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담겨 있으니 소식하시는 분들이나 입맛이 떨어지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봄철 식사예요. 엄마, 아빠, 봄이 되면 왠지 더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느낌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몸이 계절 변화에 반응하면서 실제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봄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낮이 길어지면서 생체 리듬도 바뀌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데 거기에 몸이 적응하는 동안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유독 봄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 어른들이 봄을 탄다고 하셨던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 더 봄이 되면 입맛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 변화가 생기면 소화기계도 영향을 받아서 식욕이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입맛이 없으면 드시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고 그러면 단백질 섭취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연배에서는 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근육량은 30대 중반에 최고점을 찍고 50대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요. 60대를 넘어서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걸 방치하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근감소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했을 정도예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노년기에는 하루 체중 1kg당 약 1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어요. 60kg이시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인데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에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 기능도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 기름진 고기를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세요. 바로 이럴 때 도다리 같은 담백한 흰살 생선이 좋은 선택이 돼요.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담겨 있고 무엇보다 소화 부담이 적어요. 흰살 생선의 근섬유는 기름진 음식이나 붉은 살코기보다 조직이 부드럽게 구성되어 있어서 소화계에 부담을 덜 줘요. 입맛이 없을 때도 국물 형태로 드시면 먹기가 한결 편하고요. 또 하나, 봄은 겨울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겨울 내내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있다가 봄이 되면 조금씩 더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이 시기에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몸에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겨울에 삼겹살이나 갈비탕이 생각났다면 봄에는 맑은 생선국이나 담백한 흰살 생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이유도 사실 우리 몸이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봄에 도다리를 먹는다는 건 계절 변화로 인한 피로를 달래고 줄어들기 쉬운 단백질을 소화 부담 없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50대, 60대, 70대 어른들 몸에 특히 잘 맞는 식재료인 셈이에요. 엄마, 아빠, 그러면 도다리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다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도다리 쑥국이에요. 봄이 되면 남해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식당마다 도다리 쑥국을 끓이는데 이 음식이 봄 음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도다리는 겨울 동안 산란을 마친 뒤 봄에 살이 다시 차오르는 시기에 많이 잡히는데 이 시기에 도다리는 살이 국으로 끓이기에 딱 좋은 상태예요. 여기에 봄에 처음 돋아나는 어린 쑥이 만나면 향긋한 쑥, 향과 도다리의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져서 봄철 입맛을 살려주는 음식이 돼요. 도다리의 부족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쑥이 보충해주니 영양적으로도 잘 맞는 조합이에요. 조리 방법 이야기를 하자면 도다리는 회로도 먹고 구이나 찜, 국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소화 부담 면에서 비교하자면 국이나 찜 형태가 위에 가장 편해요. 열을 가해서 익히면 단백질이 부드럽게 변성되어 소화가 더 잘 돼요. 회는 신선할 때 드시기에는 좋지만 속이 예민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익혀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구이는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국을 끓이실 때 나트륨 줄이는 팁도 드릴게요. 도다리 쑥국에 된장을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나는데 된장의 양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 육수를 충분히 내시면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살릴 수 있어요. 소금으로 간을 추가하실 때도 아주 조금씩 넣어서 간을 맞추세요. 어른들이 드시는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게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쑥은 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치듯 넣으시면 향이 살아있고 색도 예쁘게 유지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쑥의 향이 날아가고 도다리살도 부서지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드시기 전에 확인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해요. 통풍은 혈액 속 요산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요산의 원인이 되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단백질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것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고 흰살 생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도다리는 흰살 생선이니까 고등어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통풍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주 드시거나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주치의와 상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또 국을 끓일 때 멸치로 육수를 내면 퓨린이 국물에 녹아나올 수 있으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마로만 육수를 내시는 게 더 나아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 방식이 중요해요. 도다리 자체는 지방이 적은 생선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름에 구우시거나 튀기시면 지방 섭취가 늘어나요. 찜이나 국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떤 식재료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도다리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균형 있게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도다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계절이 바뀌어도 웬만한 재료를 다 살 수 있잖아요. 냉동 수입 생선도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수산물도 사시사철 나와 있어요. 그래서인지 제철 음식이라는 개념이 예전보다 많이 흐릿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철 음식을 굳이 챙겨 먹는 이유가 있어요. 생선이나 농산물은 제철에 가장 영양이 풍부해요.
있어요. 도다리를 예로 들면 산란을 마치고 봄에 새살이 차오른 시기에 도다리는 자연스럽게 근섬유 밀도가 높아지고 살이 단단해져요. 자연이 만들어낸 생태주기에 맞게 자란 상태인 거예요. 반면 오래 냉동 보관한 수입 생선은 영양소가 일부 손실되기도 하고 신선도 면에서도 차이가 나요. 맛에서도 그 차이가 느껴지고요. 엄마, 아빠 세대가 어렸을 때는 마트도 없고 냉장 기술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을 먹는 게 당연했잖아요. 봄에 쑥을 뜯고 봄 생선을 먹고 가을에는 전어를 먹고 감을 따던 그 생활이 사실 몸에 가장 잘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어요. 조선시대 세시풍속을 기록한 책들에도 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그 계절에 부족해진 영양소를 채우는 의미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봄철 나물과 생선국이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철 음식은 몸의 리듬과도 맞닿아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 기온도 바뀌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져요. 추운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맞고 봄에는 담백하고 가벼운 음식이 맞아요. 도다리 쑥국처럼 담백한 국물 음식이 봄철에 특히 맛있고 몸에 맞게 느껴지는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 건강을 챙기겠다고 특별한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가장 기본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봄이 왔으면 봄 음식을, 가을이 왔으면 가을 음식을 드시는 것. 그게 예전 어른들이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올봄에는 도다리 쑥국 한 그릇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